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선응 기자라고 하고 이름이 좀 어려워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 하승우 교수님 강좌를 보니까 저는 이게 시민분들이 와서 이게 교양처럼 수강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문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뉴스타파로 이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기자 생활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 10년 동안 부산 MBC에 이직을 하자마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걸 지금 2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그냥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회 소위 말하는 이른바 세금 도둑을 추적하는 과정을 3년의 추적기를 지난해에 이 만들어 다큐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를 좀 함께 길지 않은 미니 다큐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전해드릴 말씀, 그리고 공유해드릴 말씀들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꿈이 있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던 2016년 5월 국회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우선 첫 번째는 의원님을 옆에서 잘 보좌하는 것, 두 번째는 잘 보고 배우는 것이었고, 그녀는 한 초선 국회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들어갔다. 저는 행정 파트를 맡게 되었고 격리사원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자,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절히 바라던 일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기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간의 구성원이 됐다는 설렘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은 취직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일했던 그곳, 바로 국회의원실에 의해 고발당하는 처지가 됐다. 상상도 못했던 횡령 혐의. 그녀에겐, 그리고 20대 국회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게 당시 이 프로젝트를 맨 처음 시작할 때 2017년도는 이게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어요. 탄핵 국면하면 모두 떠오르시겠지만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 우리 사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적폐들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요구의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강하게 이었었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 역시 사회 산재에 있는 적폐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고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시민단체와 이례적으로 협력, 이례적으로 어떤 자료 공유 이 정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는 아이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적폐청산 프로젝트, 탄핵 국면에서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자가 이런 3개 단체와 함께 뉴스타파가 협업을 해서 이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상 중에 하나를 저희는 국회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가운데 하나인 국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 번도 감시받지 않은 그 권력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시와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에서 출발한 게 방금 보셨던 그 세금도둑 3년 추적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수백 조에 이르는 국민 예산, 세금의 이를 이제 심의하고 의결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졌던 의무는 하나였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 예산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백 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심의 의결하는 당신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느냐, 용처에 맞게 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자질,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세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낭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연 당신이 이 국민 예산을 심의 의결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 그에 대한 검증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항상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가설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웠던 가설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게 세워요. 딱 한 문장. 그 당시 뉴스타파와 연대했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세웠던 가설은 되게 간단해요.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세금을 오남용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국민 예산을 허투루 쓸 것이다. 라는 걸 일단 1차 가설로 세우고 프로젝트를 그야말로 막막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그냥 뭐 국회의원이 세금을 낭비하겠지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 여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하는지는 사실 대단히 막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여러 차례 밤샘 회의를 거쳐 그 프로젝트를 조금씩 디벨로핑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좀 이어서 보실게요. 그런 가설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변화의 열망이 가득했다. 시민들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국회가 대표적이었다. 대한민국 기관 중에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국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던, 또 개혁의 요구도 받지 않았던 곳이 사실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 곳이 모였다. 국회 개혁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엔 막막했다. 긴 회의 끝에 먼저 국회 예산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한 해 4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검토하고 감시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국회에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국회의원이 사용한 국민 세금은 누가 감시하는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300명, 지금 299명인데 299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바라건대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도 당연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엄연하게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일단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가설이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을 오남용할 것이다 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변수는 국민 세금인데 대체 만약에 오남용을 한다면
어떤 국민 세금을 오남용하냐는 것이죠. 그러려면 국회의원에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세금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그러니까 변수 A,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돈을 저희가 찾게 돼요. 이게 국회의원 300명에게 배정되는 크지 않은 돈, 83억인데 300명을 총 포함해서 83억이거든요, 총액이. 그래서 아무튼 입법 및 정책 개발 이게 대체 무슨 돈이지? 그러니까 이름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그 명을 보면 이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니까 입법하고 정책에 뭔가 도움이 되는 돈인가? 이게 무슨 돈이지? 라면서 이 돈을 일단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오남용한 세금,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세입 세출 강목 명세서라는 것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세금 쓰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국회 정보공개청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세입세출 강목명세서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이거를 받았던 거죠. 세입세출 강목명세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뭐 엄청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쭉 읽다 보면 저기 보면 예산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예산 번호에 대한 설명도 붙어 있고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게 있고 이런 걸로 연구 용역,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여기서 일단 힌트를 얻은 거죠. 아 그럼 이 돈이 뭐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변수인 국회의원이 오남용하는 세금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세입세출 강목 명세서를 통해서 그것을 열람하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후보군들을 추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세금을 오남용한다니까 그럼 대체 이 세금을 어떻게 쓰면 오남용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기 시작했냐면 뭐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국민세금을 사용하면 세출 증거 서류라는 걸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출 증거 서류, 그러니까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만약에 오남용했다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로 생산된 세출 증거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 및 정책 개발비로 생산되는 세출 증거 서류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의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에 무엇이 들어가는 그 스터디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이 이제 국회에도 물어보고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쓰면 대체 그러면은 뭐 어떤 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냐. 이를테면 너희들이 뭐 세금으로 책상을 사면 뭐 책상이 있는 거 아무튼 실물이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국회에 물어봤던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정책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의 결과 보고서가 남게 됩니다. 정책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책 연구와 관련된 무언가 페이퍼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세출 증거 서류구나. 우리가 일단 변수 중에서 첫 번째 확보한 거는 강목 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확보했고 그렇다면 이제 세출 증거 서류를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출 증거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좀 더 보실게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정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한 해에 모두 2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입법 정책 개발비가 83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모아 정책 자료집을 펴낸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 활동의 아주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연구하고 정책 자료집의 개발은 그건 사실은 제대로 공개되는 게 없거든요. 국회 도서관에도 등재가 안 돼 있고 본인 스스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많게는 수백만 원, 한 건당 수백만 원의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혹시 작성이 됐는지 부실하게 된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출 증거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법 및 정책개발의 세출 증거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당시 이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정보공개 청구하다가 막히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없느냐, 아니면 뭐 행정심판 재결례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뭐 후원하시고 물어보는 답을 잘 해주거든요. 네, 후원하시고 전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 증거서류가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연구 용역을 하는 보고서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이거에 대한 문건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세출 증거서류가 이 연구 보고서 이런 거거든요. 네, 유인재 의원실을 제가 택한 이유는 뭐 나중에 다시 좀 뒤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 발주를 이은재 의원이 하죠. 그리고 계약 상대자,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홍정원 강사 자유기고가, 용역명이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 아무튼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은재 의원실 의뢰를 받아서. 이은재 의원실은 아까 그 예산의 이름대로 본인의 정책 및 입법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국민세금 500만 원을 주고 이 용역을 맡긴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세출 증거 서류들을 일부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일단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가설만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있고 이걸로 생산된 세출 증거 서류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검증을 시작합니다. 2017년 6월 국회에 첫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것.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한번 봐보자.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옛날에 좀 자료를 조금은 공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청구를 했죠. 국회의 답변은 더 간단했다. 공개할 수 없다. 국회에 어이없는 비공개. 그렇다고 멈출 순 없었다. 국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재판이 시작됐다. 국회는 시간을 끌며 버텼다. 일단 뭐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재판장 이 1차 변론 기일에 그 정보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국회에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이 사이 취재팀은 국회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정책 자료집이나 보고서를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지 여러 도서관, 연구소 등을 훑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자료는 일부분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표지라든가 또는 뒤에 저작권 여부 같은 거는 인터넷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프린트된 실제 문서를 확인하려고 도서관 또는 뭐 연구소 이런 데 가서 직접 실물을 확인한 거죠. 전국을 돌며 국회의원들이 펴낸 정책 자료집 1,200여 건을 찾을 수 있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일부지만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과 연구 보고서 검증을 시작했다. 하나에 대해서 꽂히면 새벽 밤샜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글링 하면서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벽 3시, 4시에 찾게 되면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 찾았다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새벽에 다른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가 왜 한사코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 실마리가 잡혔다. 바로 부실 표절 보고서, 그리고 세금 오남용이었다. 설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절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실체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이건 최소한 어떤 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진짜 이거를 연구 용역을 했을까? 이런 자료집에 진짜 돈을 주고 찍었을까? 이렇게 표절한 내용을 만든 자료집은 누구한테 줬을까? 저는 창피해서 못 돌렸을 것 같거든요. 뉴스타파는 도서관 등에서 직접 수집한 국회의원 정책 자료집을 검증해 1차 결과물을 보도했다. 20대 국회의원 25명이 다른 논문 등을 베껴 정책 자료집을 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자료집 가져가가지고 표절 자료집 한 건마다 수백만 원씩의 세금이 낭비됐다. 그 정부 자료를 그대로 베꼈던데 그게 정책 자료 취지에 맞는 건지. 다 베낀 거예요. 아니 다 베꼈던데요. 100%. 아니 그건 내가 지금 확인을 내가 못했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쓰셨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정부세를 내가 한번 봐. 아니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럼 봐야지. 아니 나 들어올 거니까 내가 보고서 갖다 드릴게. 예. 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구체적인 거는 보장하라고 한번 하시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처가 인용이나 그게 이제 어떻게 베껴졌는지는 그 통화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취재팀은 정책 자료집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정책 연구의 결과 보고서도 일부 찾아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베껴 만든 게 적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에 세금이 새고 있었다. 처음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국회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종의 하드팩의 유행식으로 정책 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노영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 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슈는 이런 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자료집 뭐 논문들이 뭐 나와 있는데 한번 뭐 이렇게 짜집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뭐 한 번쯤은 논란이 될 것 같고 했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게 보면 일단 1차 가설은 검증이 됐죠. 국회의원은 본인에게 배정된 세금, 그러니까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표절 연구 용역, 그러니까 표절 보고서를 자신이 사는데 쓰면서 세금을 오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가 이제 오남용하고 있다고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공격적인 취재가 이제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맨 처음에 긴가민가 해서 사람도 좀 적고 취재 인력도 적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전사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보좌관의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국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 같은 세금 오남용이. 하지만 그동안 수면 위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근데 몇 가지 정보공개 청구, 그 다음에 전국 도서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 세출 증거 사료를 수집하는 어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수면 밑에 있던 게 이제 공론장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보 공개 청구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세금 오남용의 키워드는 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 범위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취재팀이 전국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힘들게 찾아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무렵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자, 오늘 1심 선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떨까요, 주문이? 네, 일단 뭐 지출 증빙 서류,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의 지출 증빙 서류는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국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지 5개월 만인 2018년 2월 1일이었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는 항소를 선택했다. 다시 5개월이 지나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국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받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다. 이제 국회 세금 도둑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몇백 페이지가 되는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이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지? 라고 하는 자괴감?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록 관리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보를 디지털화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송을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주로 정책 연구 용역과 정책 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이다. (4만) 페이지가 넘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들여다봤다. 다른 연구 논문 등을 도표나 각주까지 통째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정책 연구 보고서. 이런 보고서에 무려 17명의 국회의원이 1억 원가량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친구, 보좌관의 지인, 의원실 전직 직원 등에게 정책 연구를 맡기고 있었다. 결과 보고서를 베껴서 만들어도 연구비를 지급했다. 우리 보좌관한테 구체적인 업무를 보여줘. 내가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딜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취재팀은 국회의원실에서 정책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조작해 연구비를 몰아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곳의 책임연구원 고모 씨. 그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정책연구 11건을 맡았다. 그럴듯한 이름의 포럼, 책임연구원 직함. 그러나 취재 결과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제가 이제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와주시라고 그러시면 형편이 안 좋은 걸 이제 아시니까. 백재현 전 의원은 고 씨에게 정책 연구를 맡기고 연구비 쪼로 세금 5,500만 원을 몰아줬다. 확인 결과 고 씨는 백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다. 그분이 우리 예전에 우리 의원님 사모님 수행을 하셨었나? 그러셨을 거예요. 국회의원 백재현에게 국회 입법 정책 개발비는 어떤 돈이었을까? 생활 못해 쓴 거 아니고 그 정책을 바꾸고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 같은 가짜 연구자, 고 씨 한 명이 아니었다.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이들에게 흘러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 세금을 그냥 단순히 오남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좀 이 정도까지 오면, 그러니까 일단 가설 검증은 됐고,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 됐으면 이 가설을 토대로 이제 범위를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잡을 사람 잡고 풀어줄 사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돈을 잘 쓰면, 나한테 배정된 이 돈을 잘 쓰면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나 페이퍼를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 법안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뭐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 연구를 줘서 좋은 양질의 결과물을 얻으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강력했어요. 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이은재 의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3건에서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3건 다 국내외 정보기관을 주제로 한 연구. 책임 연구자로 돼 있는 홍모 씨. 역시 취재 결과 이은재 의원실이 조작한 가짜 연구자로 드러났다. 회계 쪽 그쪽 전공이기 때문에 세금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뭐 내가 무슨 뭐 외국의 입법사를 내가 뭐 관심검사를 그런 걸 왜 알아? 홍 씨는 이은재 의원 보좌관의 친구였다. 이은재 의원실이 청구해 국회 사무처가 홍 씨 계좌에 이체한 연구비, 즉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는 홍 씨의 통장을 거쳐 곧바로 이은재 의원의 보좌관에게로 흘러갔다. 국회의원실에서 국민 세금인 국회 예산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일종의 돈 세탁이 자행된 것이다. 그 돈이 보좌관 친구 계좌로 갔다가 보좌관이 받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입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세요?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도 좀 화가 나네요. 이게 입법 및 정책 개발이 도움이 되라고 국민 세금을 줬더니 이걸 그냥 오남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돈을 돌려갖고 비자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 문서를 보시면 강사 자유기고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관의 친구인 저 홍모 씨는 강사 자유기고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국회 사무처에 요걸 제출하고 돈 50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국회 사무처를 이제 그러니까 속인 거, 이렇게 기망한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계신 정보공개센터랑 뉴스타파랑 해서 이제 단체들이 연합해서 4개 단체가 이은재 의원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 아무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거죠. 이은재 의원실에서 돈 세탁이 벌어질 무렵 유동수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유 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들어간 김지아 씨. 그녀는 의아한 지시를 받았다. 제 명의의 통장은 이제 보좌관님께서 입사를 하고 이제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을 해라. 이 통장은 이제 직원들을 위한 통장이다. 이름만 제 명의였고, 네, 사용 용도는 늘 이제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비용의 통장이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실 인턴 김지아 씨가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된 시작이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취재팀은 지난 2018년 11월 유동수 의원실의 수상한 국회 입법, 정책 개발비 집행 실태를 추적해 보도했다. 보좌관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회관 1층에 있는 농협에서 818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5만 원권으로 인출하였고 그리고 보좌관님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실 안에서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의 당사자시죠? 네, 맞습니다.
지아 씨가 어렵게 입을 뗐다. 제 말을 해놓을 테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2016년 12월 28일 유동수 의원실이 지정한 인쇄업체로 국회 사무처가 국회 예산 980만 원을 입금했다. 명목은 유 의원의 정책자료집 인쇄비였다. 그리고 업체에서 유 의원실 인턴 지아 씨에게 연락이 왔다. 돈을 어디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와갖고 돈이 당연히 이제 제가 받을 돈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의원님 명의로 된 통장을 찍어갖고 답장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여기도 보내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결국 국회 사무처가 인쇄업체로 보낸 980만 원 중 818만 원이 지아 씨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들어왔다. 이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818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의원실에 건넸다. 제가 1층에 있는 농협에 가서 이제 그 현금으로 인출을 해갖고 이제 오는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금으로. 진짜 가슴에 품고 재빨리 의원실에 왔었습니다. 이 일을 지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번에 그거 했어? 이런 거 원래 남는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거 다 했어? 그 9건에서요. 980만 원. 980? 네, 청구했고요. 청구했어? 네. 1000만 원이네. 이 수상한 돈의 흐름이 결국 2년 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돈 세탁 의혹이 보도되자 유동수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818만 원을 다시 그 여직원으로 다시 송금해줬고, 그 여직원은 또 그걸 그대로 다 인출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분은 경찰 수사를 실제로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실제로 경찰 수사를 봤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요. 대신 그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이 기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가설은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있다였는데, 오남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탐사보도가 다른 보도와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나마 한 가지를 들자면, 공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래서 탐사 보도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국제탐사보도협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 국제탐사보도협회 이름이 IRE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분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얘기를 저는 지금 좀 보시니까 화가 좀 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사안을 파헤쳐서 보도했을 때 시청자 혹은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 공분, 이게 일단 공분을 느껴야 한다는 게 탐사보도의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 그냥 한두 명만 털고 말 게 아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죠. 아까 보셨지만 자료를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하수영 교수님의 동생인 하승수 변호사님이 그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행정소송 결과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정보를 그러니까 세출 증거 서류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싹 가져와서 한 건도 빠짐없이 싹 긁고 와서 전부 다 보자.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런 세금 도둑이 몇 명인지를 샅샅이 조사해보자 하면서 공문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벼락 같은 고발. 지아 씨는 경찰에 10번 넘게 불려갔다.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세금 낭비를 넘어 돈 세탁까지.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과 정책 연구 보고서 전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돼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 다시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역시 비공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국회의원들 보면 그 각 부처들한테 자료 요구할 때 막 화내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안 주냐고 화내기도 하고, 뭐 이미 국감장에서도 보면, 국감장이나 청문회에서도 보면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역할을 못한다. 뭐 화내는 의원들 되게 많잖아요. 본인들이 그 얘기를 좀 들어야죠. 다 세금인데 니네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빨리빨리 왜 공개 안 해? 뭐 그렇게 감출 게 많다고?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증빙 서류는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보고서하고 그 자료집 그 본문은 공개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 사무처도 분명히 이거는 소송해봐야 진다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끌려고, 제 생각으로는 시간 끌려고 공개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2018년 10월에 이제 이거 막 저희가 증빙 자료 보고 막 언론에 엄청 다른 언론도 막 보도하고 뉴스타파도 보도하고 막 이렇게 핫 이슈가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끌어보자. 이 보고서하고 자료집 공개되면 이제 더 많이 드러나니까, 표절 문제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 끌려고 저는 이거 그 공개 안 해서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다. 2018년 11월 또다시 국회와 기약 없는 소송이 시작됐다. 여섯 번의 계절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1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라. 취재팀이 자료 열람과 복사를 시작할 무렵 한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이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지난 5월 다시 자료 열람을 시작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시작 후 2년 7개월 만에 20대 국회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비 오남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전체를 드디어 입수하게 된 것이다. 모두 1115건, 약 5만 쪽 분량.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원 10여 명이 하루 8시간씩 꼬박 일주일을 자료 스캔 작업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다시 자료 분석과 검증, 취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 이게 16년이잖아요. 예. 2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돼서 이게 지금 뭐 기억하는 뭐 직원이 이제 있어도 이제 뭐 한두 명밖에 없고, 그때 있었던 직원도.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추적했다. 세금을 허투루 쓴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2016년 정책 자료집.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베끼면서 감사의 말, 대학 심볼 마크까지 복사해 붙여넣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누가 봐도 표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정책 자료집이라고 편했다. 그리고 2,000부를 찍어 동료 의원, 전문가에게 나눠줬다며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받아냈다. 각 의원실에 한 부씩
뭐 사삼에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일부 가져가고, 또 지역 사무실에도 한 몇 부 정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무튼 그러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거네요. 배포하고 나서 또 일부 뭐 오신 분들이 가져가거나 뭐 그런 게 다니까. 김정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두 16건의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 보고서 전체를 확인했더니 무려 9건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부 부처의 자료를 베낀 것이었다. 이런 표절 정책 연구에 김 전 의원은 세금을 4천만 원 넘게 낭비했다. 이 돈 가운데 대부분은 한 사립대학 연구교수와 관련 연구소에 흘러갔다. 밑에 보좌관 중에 하나가 한양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정책 관련 보고서방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영역거리 있을 때마다 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김정훈 전 의원은 이 학교 출신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다. 이 정책연구를 맡은 것으로 돼 있는 대학 강사 박모 씨. 확인 결과 연구를 맡거나 수행한 적도 없이 이름만 걸쳐진 경우였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취재 결과 박 씨의 남편은 우상호 의원 보좌관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는 의원실에서 다른 자료를 무단으로 표절해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좌관의 부인 박 씨가 받은 연구 용역비 500만 원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 방 운영은 보좌관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했는데 그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죠. 표절 정책 자료집. 표절 정책 연구에 세금을 허비하고 심지어 빼돌리는 행태는 몇몇 의원의 일탈이 아닌 국회 안에 폭넓게 존재하는 현상이었다. 이걸 통해서 국정감사에 정말 활용을 했을까? 또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을까?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이기도 하죠. 네, 제 역할을 못했던 거이기도 하고. (3년간) 이어진 국회 개혁 프로젝트. 소송을 통해 확보한 정책 자료집, 연구 결과 보고서 전수조사까지 거쳐 국민 세금을 낭비한 20대 국회의원을 드디어 모두 밝혀냈다. 무려 71명. 20대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꼴.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오남용한 세금은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4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관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쭉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일종의 간행처럼 국정감사 때마다 정책 자료집을 냈다 이 말이죠. 저희는 후배로서 선배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뭐 전수조사를 해요?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물쩍 잘못을 뭉개려고 했다. 얘기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교수님 답변 주라 말하고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하시면 그리고 책임을 떠넘겼다. 근데 그럼 이거는 보좌관이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께서 본인 직접 우리 이제 보좌관이 작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인용이나 추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걸 제가 확인하고 얘기한다니까 왜 제가 계속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 자료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정확히 모르니까. 왜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베껴서 제출했는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내가 그걸 모르니까. 저도 한글을 읽으니까 베꼈는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서요. 왜 베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취재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다.
왜 자꾸 나다녀? 아니 그 정책 자료집 관련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베낀 상태에서 난 모른다고 했잖아. 아니 본인 의원님 이름으로 냈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게 모른다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그래? 아니 쓸데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의원님 그러는 정책 자료집인데 그 정책 자료집의 상당수가 다른 기관들을 베껴서 그냥 내면서 내가 그거를 당신 알았으면 알아. 아니 정책 예? 그걸 어떻게 허가를 받으셨는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보좌진들이 알지. 아니 근데 그 정부 왜 그러고 다녀 이 사람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왜? 아니 정부 보도자를 그렇게 베껴서 정책 자료집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베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다 받아서. 아니 그렇게 무단으로 베낀 거 아닙니까? 출처나 인용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알았어. 아니 출처나 인용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취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뭘 취재를 하고 그래? 예?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 이제 내거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정도를 좀 왕신 줬으면 됐지. 뭐 계속해서 뭐 제가 그 갖다 대서 뭐 생활 못해 쓴 거 아니고. 감시받은 적 없는 권력. 높고 단단한 국회 권력의 담은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다시 뵙게 되네요. 예. 지금 이게 열람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청구는 10월 달이고 이제 2달 정도 걸린 거죠. 2달 정도? 예, 날짜 잡고 뭐 이런 거. 예. 국회 열람하는데 이렇게 단장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전국의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그리고 지금 뭐 무슨 행정의 마비노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사무처 직원분들이세요? 아니 제가 무슨 뭘 방해하는데요? 예? 아니 저 누구시에요? 선생님은 아니 여기 운영 지원과에서 아니 다 나가시고 운영 지원과 한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여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서류가 각각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각각 간서출납 공무원 행정관들이 다 서류를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검해식부라는 상황은 저기 우리 기자님은 네. 아니 저는 이런 풍경은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감시받는 것 같아요. 기자님은 나가세요. 이게 공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 판단해서 이제 전수조사에 뛰어들었고 300명을 쭉 자료를 다 긁어다 보니까 71명이 국민세금 도둑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럼 이게 단순한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이게 국회 내에서 폭넓게 존재하는 현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적폐가 맞았던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남는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쌓여있는 적폐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변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이 활동가분들이 활동을 하신 이유가 어쨌든 사회를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린 변화 때문인데 이 국회에서 조금씩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 제기, 승소, 그리고 취재, 보도로 끈질기게 이어진 3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국회가 조금씩 움직였다. 언제까지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하는지 시작해. 아니 언제까지 답변을 좀 주실 수 세금 낭비가 맞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진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의논을 해서 반납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사후 조치로 비용 처리 등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그렇죠. 이거 논문 발표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예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 총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너무 뭐라 그럴까 국민들한테 이 법사위나 또 세비를 받는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오남용한 세금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오늘 뭐 반납하겠다 그런다 그러대요. 반납조차고 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효율적인 언론 연구 일에 새로운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대단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중한 돈이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뭐 저희들 불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의원들은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 자체 조사를 벌여 허비한 세금을 스스로 돌려놓기도 했다. 그때 이제 뭐 표준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한테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뭐 그 표준십이나 자료 부실에 좀 저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어떤 항목인데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그런 반환을 해야 되겠다.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국민 세금을 잘못 쓴 20대 국회의원 71명 가운데 31명이 2억 1천여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물론 여전히 예산 반납을 거부하거나 20대 임기가 끝나 국회를 떠났다며 묵묵부답인 이들도 상당수다. 뭐 예산에 대해서 이제 반납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한번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냥 일단 물어볼게요. 역시 그 김정은 의원님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약속하셨어요?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어디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당 측에서는 대표님 일정을 전혀 모르세요? 아, 몰라요. 네, 혹시 백재현 의원님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 아, 부인인데요. 어디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연달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따로 계실까요? 네네, 따로 있으니까 따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질문지 하나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달을 해드릴 수 있죠, 뭐. 이게 이렇게 그냥 돈을 반납하면 끝날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 사무실을 기망해서 예산 사기를 벌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반납하면 끝이 아니라 아무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아는 얼굴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의원들도 많고 얼굴이 알려진 의원들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이게 아무튼 거의 다 이랬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 71명이지만 사실 걸린 게 71명이지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의뢰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재 의원은 예산 사기 혐의가 사기가 횡령혐의인가? 그게 인정이 돼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뉴스타파와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시민단체들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 모였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의원 시절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심각한 표절이 발견됐습니다. 국회 세금 도둑 추적이 본격화됐던 2018년. 시민단체들은 뉴스타파 보도로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오남용한 의혹이 드러난 이은재, 백재현, 유동수 등 국회의원 11명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국회에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이런 국민들의 세금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세금을 빼먹어 왔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분들은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또 유동수 의원처럼 정책 자료집을 인쇄한다고 국회 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인쇄업체에 지출했다가 다시 보좌진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그런 사건도 있고,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을 수수방관하는 검찰을 보다 못해 대검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대검에서도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기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루빨리 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찰은 소집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놨다. 검찰이 국회의원 고발 사건엔 손을 놓은 사이 유동수 의원실에 의해 고발된 전직 인턴 지아 씨는 경찰에 계속 불려다녔다. 출석 진짜 많이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못해도 한 10번, 15번 그 사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엄청 가기 싫어갖고 차라리 저기 달려오는 차에 그냥 삶의 의욕을 잃는 그런 기분이죠. 네. 지난해 4월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나왔다. 혐의 없음. 2018년 11월 횡령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니까 직접 겪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좀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완전 좀 많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좀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취업 시장에서 이런 수사 관계를 알고 취업까지 이제 누락이 되어 버려서 이제 입사 취소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고, 그녀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게 저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끝나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직이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원활한 수사 진행을 해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검사님들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아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로 출근했던 시간들. 지아 씨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을 뿐이다. 경찰 수사나 이런 압박도 안 받았을 테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도 안 받았을 거고, 일단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의심이나 좀 이렇게 적대심 이런 것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인터뷰의 끝자락. 그녀가 담담하게 물었다. 국회가 투명하고 시스템도 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했었더라면 제 삶은 좀 지금과 좀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찾고 있다. 이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아무튼 의지와 분노를 갖고 권력 감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들어있는 변수들에 대한 스터디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아까 보셨던 국회의 제출 증거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행정소송이 이겼잖아요. 판례가 지금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저희가 뉴스타파라는 좀 단체들이 함께 협업해서 했던 이 세금도둑 추적,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21대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죠? 국회 열린 정보공개 판인데 여기 가시면 이게 정책연구개발비, 입법및 정책개발비를 썼을 때 이제 노인들이 받는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국회 열린 국회 정보, 열린 국회 정보 여기 가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정말 검증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국회 정보공개 청구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비공개를 할 수가 없고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